다이아몬드 국민기업 관성에서 발행한 코인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100만원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 수 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그 100만원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당장 그 100만원은 굉장히 중요한 돈이고 100만원이든 10만원이든 돈은 알토란 같은 돈은 유용하게 잘 써야죠. 자,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K다이아몬드에 이어서 KS 월드코인 무료 채굴 런칭을 하는데 비용이 100만원 정도는 들어갑니다. 100만원 정도. 이거는 제 개인적인 수익이 아니라요, 국민기업 관성의 영업이익금으로 들어갑니다. 자본 총계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 정도 투자를 해서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크게 실망을 하고 사기를 당한다라고 칩시다. 그런데 만에 하나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 100만원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면 과감하게 제 동영상 안 보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이 사람이 분석한, 그리고 이 사람이 살아온 인생, 그리고 이 사람의 금융 실력, 이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그렇게 해서 이 국민기업 관성의 두 번째 코인 KS 월드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의 백서 정신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비증권형 코인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모멘텀, 그리고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저에 대해서 검증을 하셔야 됩니다. 검증. 내 돈이 1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적든 많든 어떠한 사람의 인연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투자를 하려고 할 때는 그 사람에 대한 검증은 최소한 하셔야 된다. 자, 국민기업 관성입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고요. 자, 오늘 이제 세 번째 비탈릭 부테린에 대해서 신상명세에서 제가 이렇게 딱 봤는데요. 키는 185cm고 지금 몸무게가 70kg면은 완전히 뼈다귀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앞서 제가 농담하듯이 그런 얘기 했죠. 얘는 살이 찔려야 찔 수가 없는, 살 찔 수 없습니다. 얘는 살찌면은요, 혁신가 소리도 못 듣고 전세계 암호화폐 시장의 선도주자로서의 이 자본주의의 물에 녹아났다, 물들어서 얘는 더 이상 혁신가 소리들 아마 못 듣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뭐 지나가는 얘기로 나는 글로벌 세력들한테 얘는 전략적 선택으로 낙점받은 인물이다 라고 제가 조금 아까 동영상에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자, 이렇게 앞서 제가 얘기했듯이 본인은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틀린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 엄청난 압박으로 인해서 이 친구는 아마 편히 뭐 밥 먹은 게 다 살로 가겠습니까? 살로 못 갈 거예요 아마. 자, 비탈릭 부테린, 제가 조금 아까 이렇게 보시면 활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뭐 부산행가 뭐 어딘가 왔다 갔죠. 이렇게 국민은행 뭐 다니면서 이더리움 창시. 이 친구가 지금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몇 조를 벌었잖아요. 몇 조를 벌었는데 뭐 그 정도면 먹고 살만 하죠. 근데 왜 열심히 전 세계 다니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다닐까요? 그냥 공짜로 돈 버는 거잖아요. 우리 그냥 간단하게 쉽게 얘기합시다. 그냥 공짜로 돈,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돈벼락이 쏟아진 거 아닙니까? 낙점을 받아서. 그 돈벼락이 우연하게 터졌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얘는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영업을 뛰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자, 허인 국민은행장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 만났다. 얘 지금 영업하고 다니는 겁니다. 얘가 뭐가 아쉬워가지고 영업하고 다니겠어요?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혁신 금융 방안을 논의했다. 그냥 얘는 그냥 위에서 모가지가 잡혔기 때문에 너 이번에 어디가, 너는 어디가 하면서 이제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영업을 뛰고 다니는 거예요. 얘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지 사장이라고. 허민 국민은행장,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더리움 재단, 국민은행 관계자들 면담, 얘만 만났나요? 아마 뭐 다니면서 부지런히 영업하고 다닙니다. 여기. 암호화폐 시장 어떻게 규제하나, 뭐 등등등등.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영업을 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 얘를 전략적으로 키운 놈이 너 돌아다니면서 너 영업하는 거야 지금. 너 영업해야 된다. 영업하는데 앉아가지고 술 먹고 엉뚱한 짓 하고 뭐 폭탄주 마시고 그러면서 엉뚱한 소리 해서 세상 시끄럽게 만들면 너 죽음이다. 그거 먹는 밥이 다 살로 가겠습니까? 이게 제 생각입니다. 다니면서 열심히 다니면서 앉아가지고 영업하고 다니는 거죠. 바쁩니다. 자, 사람이라는 게 주머니에 특히 남자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뭐 이 친구처럼 혁신가가 아니어서 이렇게까지 했는지 이렇게까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남자는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면은요 좋은 차 끌고 다니는 거, 그리고 여자 찾는 거, 그리고 그 두 가지를 다 하고 나면 내가 뭘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게 돼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니다가 보면 남자는 권력을 쥐고 싶고 정치를 하고 싶은 게 그게 보통 사람들의 속성이다. 근데 뭐 이 친구가 뭐 엄청난 혁신가고 뭐 천재여서 그런데 관심이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사람들의 그 절차, 이렇게 살아가는 그 툴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얘도 남자잖아요. 뭐 키도 185고 뭐 돈도 수조 원을 어느 날 갑자기 벼락부자가 됐는데 이렇게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블록체인 포럼하고 글쎄요, 그러고 싶을까요? 위에서 다니면서 너 이번에는 어디 가 이러고서 일정 쫙 짜가지고 너 엉뚱한 짓 하고 다니면 너 죽는다. 그 먹는 밥이 피와 살로 가겠습니까? 이게 제 생각입니다. 이 얼굴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이 외계인처럼 생긴 뭔가 혁신적이고 몽상적이고 몽환적이고, 이 사람은 정말 이 블록체인 세계에서 전 세계를 선도하고 주도하고 그러면서 세상을 바꿀 것 같은 이런 이미지를 계속 만들어야 된다. 이 뼈다귀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런 뼈다귀밖에 안 남은 몸이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이러고 다니고 싶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혁신가 소리를 듣나? 사람 태생은, 특히 남자는 종족을 퍼뜨리는 아이고,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이게 그냥 평상적인 사람들만 그렇지는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보면 뭐 별로 뭐 볼 게 없어요. 이더리움의 창시자, 개발자인 프로그래머이자 작가인 이더리움으로 플랫폼 블록체인 혁명을 일으켰다. 무슨 뭐 혁명을 일으킨 게 뭐 있습니까? 그렇지만 여기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혁명이 되잖아, 혁명. 혁신가, 혁명. 그래서 블록체인의 대장주의 그 이름을, 명성을 얻게 된 데는 뭐 이런 글, 혁명, 혁신,
뭐 이런 거 아주 좋아하죠. 암호화폐 시대를 연 혁명가, 블록체인 분야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 영향력을 갖고 있죠. 든든한 뒷 배경이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바지사장,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사람이 나는 비탈릭 부테린이다라는 생각을 절대 지울 수가 없는 이유가 앞서 여러분들한테도 이야기했습니다. 자, 1994년에 컴퓨터 과학자인 아버지, 그리고 사회사학과, 또 엄마는 또 사회사학과네요. 나탈리 뭐 이렇게 해서 러시아에서 출생을 했으나 부모의 사장으로 캐나다로 이민했다. 싱가포르 거주하고 있고 스위스에서 거주 중이다. 185cm의 몸무게는 70kg, 뼈다귀밖에 안 남았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프로그래밍에 소질이 있었는데 부모가 공학자니까 아빠한테 배운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을 완전하게 마스터해서 엑셀로 뭔가 만드는 걸 즐겼다. 이건 뭐 소설이죠. 이런 히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히스토리가. 그래야 혁신가, 혁명가 뭐 이런 얘기를 듣는 거죠. 그래야 또 블록체인의 우상, 뭐 이런 타이틀을 짤 수 있으니까. 그가 미취학 시종 아동 시절에 찍은 사진은 죄다 컴퓨터 앞에서 찍은 사진 외에는 없다. 아주 준비된 사람입니다. 자, 컴퓨터 앞에서 이제 게임만 하다가 이제 프로그램 뭐 코딩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게 된 것 같아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면서 큰 영향을 받았다. 2011년도에 고등학생의 나이로 비트코인 매거진을 운영한 바 있다. 2013년도에 워털로 대학을 다니다가 자퇴하고 그만뒀는데 아버지가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게 되면 평범한 아버지들은 너 어떻게 들어갔던 대학인데 앉아가지고 그 유명한 대학을 뭐 워털로 대학이 뭐 하버드급은 아니죠. 다니면서 안정적인 직장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부모인데 이 마인드는 그만둘 경우 더 큰 가능성이 있다. 저는 뭐 제 아들들 뭐 대학 이렇게 뭐 안 가고 싶다 그랬을 때 그럼 올바른 선택이다 라고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 제 아들한테. 대학 다녀봐야 그다지 너가 정말로 머리가 뛰어나거나 아니면 천재적인 소질이 있거나 그래서 뭐 판사가 되거나 아니면 의사가 되거나 그런 안정적인 직업, 권력을 갖고 있는 직업이 아닌 다음엔 더 큰 가능성이 있다라고 뭐 대학을 포기하는 거에 대해서 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라고 이야기했던 제 아들을 키우면서 그렇게 저랑 비슷한 부모인 것 같아요. 더 큰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조언을 했다. 저도 이런 것에 대해서 조언을 했습니다. 저도 뭐 대학교 뭐 문턱 뭐 4년제 대학은 아예 들어도 못 갔고요. 놀기 좋아하고 춤추기 좋아하고 여자 좋아해서 겨우 전문대학교 1년 다니다가 때려쳤습니다. 자, 아무튼 뭐 그거는 뭐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아무튼 그때서부터 암호화폐에 더 깊숙이 파고들기 시작을 해서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고 2012년도에 팀을 구성하고 이더리움 백서를 작성했다. 이더리움 백서, 뭐 백서 만드는 거는 뭐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닌데 여기서 백서는 메인넷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메인넷. 조금 그거는 전문가가 돼야 되고요. 팀이 꾸려져야 되고 자본금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더리움 메인넷을 이제 출시를 하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 거죠. 아주 때가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빨랐던 거 그쪽 분야에 대해서 코딩을 할 수 있는 실력 정도는 갖추고 있었다. 뭐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친구가 무슨 뭐 혁신가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 정도로 뛰어난 머리도 아니다.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아까 제 두 번째, 세 번째 영상에다 올렸죠. 자, 이더리움의 성장으로 인해서 4조 원 이상을 보유한 부자가 됐다. 포춘지에 선정이 되고 젊은 부자로서 세상에 이름을 알리게 된 겁니다.
뭐 이 정도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근데 뭐 무슨 천재다, 혁신가다, 뭐 그 정도 히스토리는 내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자, 이랬던 친구가 지금 열심히 다니면서 이 나머지 얘기는 별 볼 일 없는 얘기니까 그냥 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비탈릭 부테린이 한번 볼까요?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블록체인과 미래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이더리움 창시자 부텔린과의 대화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게 언제 왔다 갔나요? 2019년대 대한민국 국회에 와서 국회의원 회관들에서 블록체인과 미래경제 열심히 다니면서 이제 홍보하고 다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비텔릭 부테린이라면 이러고 다니고 싶겠어요?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저 같으면 안 그러고 다닐 것 같아요. 그냥 스포츠카 좋은 거 타고 다니고 맛있는 음식 먹고 다니고, 저기 에이다 만든 친구 있잖아요. 에이다 걔 봐요. 걔 보면 알잖아. 에이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되네. 에이다. 얘 봐. 얘 돈 벌고 난 다음에 얼굴이 어떻게 바뀌었나. 찰스 호신키스. 날마다 돈 버니까 벌써 음식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매일 좋은 음식 사 먹고 너는 뭐 화폐 찍어가지고 앉아가지고 먹방 하냐 이런 얘기까지 들을 정도로 이렇게 이게 보통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러고 다니면 혁신가 소리 듣겠어요? 이거 못 듣죠. 못 듣습니다. 이미지가 어울리질 않잖아요. 이미지가. 자, 암호화폐를 이 블록체인 세상이 돼서 가상 암호화폐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만들어지고 남들보다 발빠르게 이 시장을 선점하고 이 시장에서 가능성을 봤던 사람은 이게 지금 찰스 호스키슨 아닙니까?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아닌가? 얼핏 봐서 얼굴이 비슷하길래 클릭해 봤더니 아무튼 어떻게 됐든 사람은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고 갑자기 엄청난 재산이 수조 원이 들어왔는데 이 친구가 무슨 뭐 예수님도 아니고 하느님도 아니고 부처님도 아닌데 전 세계를 구제할 것 같은 이런 행동을 하고 다닌다?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라서 그랬을까요? 얘는 그러고 다니면 칼 맞아 죽는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 먹는 게 살로 갈 리가 없죠. 그리고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얘는 지가 벌어놓은 돈 쓰지도 못하고 뭐 바지 사장이니까 이게 제 생각이에요. 바지 사장이니까 짜여진 일정대로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쇠 빠지게 일정에 맞춰서 스케줄을 소화하는 낙점받은 인물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또 모르죠. 하느님이나 부처님이 돼서 정말로 나는 뭐 이 전 세계 모두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주는 그런 선구자가 될 거야. 이런 몽상가적인 생각을 갖고 전 세계를 구제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져서 이렇게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쇠 빠지게 못 빠지게 지읒 빠지게 돌아다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낙점받은 거에 대한 대가로 열심히 발품 팔아서 돌아다니고 있는
바지 사장에 불과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앞서 뭐 보신 것대로 뭐 별로 자료 없잖아요. 나무 위키 여기에서 발췌를 했는데 뭐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 아무튼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그 유명한 탤런트가 세상은 요지경 나의 육신 넘어서 갑자기 음반을 만들면서 세상은 요지경 이랬잖아요. 세상은 야바이 시장입니다. 이 금융시장은요 야바이 시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주식시장 저거 블랙록 같은 이런 거대한 집단이 만든 야바이 시장이다. 그런데 내가 자본금이 100만 원이 있다라고 칩시다. 자, 100만 원을 상장을 해서 자, 자본금이 총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인데 100만 주를 주식을 발행했어요. 그러면 원가가 얼마입니까? 주당 1원이잖아요. 한 주당 1원. 근데 이건 재무제표에 딱 나와 있는 거니까 자본금 100만 원, 발행 주식 100원, 1원, 발행 주식 100만 주 하면 100만 원에 아니다. 맞네요. 갑자기 왜 이러나. 자, 100만 주를 100만 원 자본금으로 상장을 했으면 주당 원가가 1원이잖아. 근데 그렇게 해서 상장을 해서 삼성전자를 만들었어요. 삼성전자를 만들었는데 이게 10원 간다라고 이 주식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놈이 튀어나와가지고 이 회사의 미래 가치가 주당 10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서 미래 가치가 있다라고 막 떠들고 다니는 겁니다. 그게 뭐 대한민국에서도 떠들고 이제는 나중에 하다가 안 되니까 전 세계의 유명한 애널리스트들이 다 저 회사의 미래 희망 가치는 100원, 10원이라고 떠들고 다니네. 그러니 사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주식시장이다. 그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유명한 그냥 개인이 저러고 떠들고 다니면 미쳤다고 그러니까 저 부텔리 같은 저런 사람들을 전 세계의 유명한 학자들을 이놈 갖다가 바지 사장 만들고 저놈한테 논문 쓰고 이러면서 이 금융시장의 논리를 만드는 거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기를 친 거예요. 이 삼성전자의 미래 희망 가치는 12배다. 이러고서 금융학 이론을 누가 만들었다?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 주식시장은 야바이 시장이다. 정상적인 머리를 갖고 있는 놈이면 너 자본금이 100만 원이고 발행 주식이 100만 주면 너 주당 원가가 1원이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이론이 생긴 거예요. 근데 주당 1원인데 내가 그거를 1원 이하로 사야지 투자 가치가 있지 1원 더 주고 살 이유가 뭐 있어.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미래 자산가치 앞으로 10년 동안 벌어들일 영업이익을 미리 땡겨서 10배다. 그 가치가 매년 돈 벌고 있으니까 그런 이론을 이 금융시장에다가 갖다가 틀을 만들어 놓고 백서를 찍어 가지고 비트코인처럼 백서를 찍어서 이론을 딱 그냥 도장을 찍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그것 갖고 주식 투자를 하게끔 사기를 친 이 금융시장의 비밀. 그래서 다들 미쳐가지고 주당 원가가 1원인데 50원 주고 100원 주고 그렇게 해서 커진 게 삼성전자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만전자 작년에 10만전자다. 어느 날 갑자기 잠자고 일어났더니 대한민국에서 전 언론에서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우리나라의 그냥 모든 뉴스에서 한날 한시에 어떻게 그렇게 동시에 언론을 도배를 해서 여러분들의 피눈물을 누가 뽑아먹었다? 기득권 세력들이 뽑아먹었다. 이 또라이 같은 병신들아. 그래서 내가 작년 1년 내내 뭐라 그래서 내 여기 이
코스피 글로벌 시황 작년 1월서부터 시황 분석한 거 봐봐. 1년 내내 주식시장이 급락할 건데 나는 돈을 벌 수 있는 이 지식을 갖고 있는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피눈물을 뽑아먹는 그 세력들하고 피눈물 나게 싸운 세력이 싸운 세월이 1년 반이다. 작년 1월 11일서부터 이제 1년 내내 주식시장이 급락할 텐데 거기에 속지 마라. 동학개미 운동, 서학개미 운동. 이 시장은 야바이 시장이고 사기꾼 시장이다. 그러니 내 이야기를 들어라 라고 입이 닳도록 이야기했어도 들려오는 소리는 무슨 소리다? 니나 잘하세요. 니나 잘하세요. 그렇게 철저하게 외면받았던 사람입니다. 자, 앞서 여러분들한테 또 이야기합니다. 이 국민적 관성, 여러분들의 눈과 피와 눈물을 닦아줄 사람이 이 국민적 관성이라는 사람이 금융지식을 토대로 좋은 시절이 와서, 좋은 시절이 저한테는 좋은 시절이죠.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가상암호화폐 시장이 돈을 벌 수 있는 이 엄청난 금융지식을 갖고 있는 내가 이 좋은 시절이 와서 드디어 하늘의 운이 닿으려나 봅니다. 그래서 가상암호화폐 K 다이아몬드를 세계 시장에다가 지금 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한테도 이야기했다시피 제2의 K의 다이아몬드 KS 월드 코인입니다. 국민적 관성의 메인 코인이 될 것이다. KS 월드 코인. 자, 비트코인 종가 맞추기, 이더리움 종가 맞추기 이렇게 해서 당첨받은 사람들한테 코인을 지금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 하루 운이 맞으면 20주씩 무료 채굴을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발행했던 코인이 지금 해외 DG 파이넥스에서 주당 13,000원 넘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들의 운입니다. 자, 국민기업을 선택하실 분은 국민기업 관성에 오셔서 애들 장난하는 것 같이 이렇게 채굴하는 이 코인이 도대체 이 사람은 뭔 생각을 갖고 있기에 무슨 가상화폐 채굴을 비트코인 종가 맞추기, 이더리움 종가 맞추기, K 다이아몬드 종가 맞추기 이러면서 채굴을 해주나. 이 사람은 생각이 있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야.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더리움 지분 증명, 비탈릭 부테린이 왜 POW를 포기하고 POS 지분 증명 방식을 선택을 했는가. 여기에는 이제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이더리움마저 종말을 준비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라고 제가 여기에다가 조금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이더리움 멋지가 생긴 이유. 얘 또라이예요? 얘 비탈릭 부테린 또라이입니까? 얘 천재 아닙니까? 천재라고 부르잖아요. 얘 혁신가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증권형 코인으로 가려고 그러나요? 이더리움 멋지가 이게 증권형 코인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여태까지 글로벌 세력들이 얘를 띄워서 이게 제 생각이 맞다면 얘를 전략적으로 선택을 하고 낙점을 찍어서 알트코인으로 이더리움 2.0 기반으로 전 세계에 수만 개의 코인이 알트코인이 생겼다. 그거 이제 다 써먹을 때가 거의 다가오나요? 달러로 다 교환한 건데, 달러로 다 바꾼 건데, 그 돈이 얼마일까요? 그 돈이 도대체 얼마일까요? 난 그 돈이 얼마인지 모르겠어. 이제 다 써먹을 때가 다 돼서 그런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작년에 누가 등장을 했나요? 일론 머스크 내 아우잖아요. 제 아우입니다. 제가 분명히 아우라고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제 아우입니다. 나중에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 자, 이 친구 제가 한동안 제가 이야기 안 했는데요. 일론 머스크, 너 이놈 새끼 조종아리 함부로 누르면 죽는다. 우린 영적으로 트윗을 시작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작년 11월 14일이죠. 11월 14일 무슨 이야기 했나요? 일론 머스크. 자, 비트코인 36,000달러. $36,000 작년 11월 14일입니다. 비트코인 36,000달러, 업비트 기준 8,300만원 최고 신고가 찍을 때 제가 비트코인 작년 11월 14일 날 36,000달러까지 급락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에, 자, 여기 보십시오. 8개월 전입니다. 자, 이때에 누가 무슨 이야기를 했나요? 일론 머스크가 어느 날 갑자기 언론에다가 비트코인 저거 전기세 너무 많이 들어가. 비트코인 전기세 이러고서 앉아가지고 전 세계에 뭐 구세주인 양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우리가 어떤 사업 같은 거 건축하고 이렇게 대단히로 개발하면 제일 먼저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날씨가 따뜻해지고 지구가 망할 것처럼 앉아가지고 아주 대명제를 딱 걸고 앉아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주둥아리를 나부리기 시작을 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갑자기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지금 한 반년 지났네요. 반년 지났는데 갑자기 비탈릭 부테린이 두 번째 일론 머스크의 뒤를 이어서 이노마가 무슨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전기세 이거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이거 아무래도 이더리움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될 것 같아. 이러면서 앉아가지고 갑자기 작업증명 방식에서 이더리움 창시자가 일론 머스크를 쫓아서 전기세 이야기를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 그냥 전기세 이야기를 할게요. 그냥 우리 쉽게 표현합시다. 전기세가 너무 많이 들어가. 그렇게 해서 이게 전기세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게 세계 지구 평화에 아주 악조건이야. 이게 악의 존재야. 이런 식으로 갑자기 이더리움마저 앉아가지고 엉뚱하게 비트코인에서 이젠 얘까지 전파가 된 거예요. 암이 전파가 된 것 같아요. 전파가 돼서 갑자기 앉아서 지분증명으로 바꾸기 시작을 했네요. 자, 지분증명 방식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돈 많은 놈들, 소수의 세력들, 그렇게 해서 점점 증권화가 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증권형하고 비증권형하고 가장 큰 타이틀이 소수의 한 사람의 능력으로 인해서, 소수의 한 사람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 이 비탈릭 부테린 아니면은 이 국민적 건성이 발행한 이 K 다이아몬드, 소수의 한 사람이라고 이제 봐야죠. 소수의 한 사람의 힘의 능력이, 권력이 한 곳으로 집중이 돼서 그 코인이 왔다 갔다 주가가 왔다 갔다 뭐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이거 증권형이야. 그게 SEC의 미국 증권위원회의 법입니다. 그게 비탈릭 부테린이 자기가 코인을 발행한 메인넷의 창시자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 증권형 코인을 걷기 시작을 하면서 뭐를 만들었어요? 앞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포스 증명으로 멋지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병합을 했다라는 거죠. 멋지라는 게 이제 코인을 병합한 겁니다. 합병을 한 거예요.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건 이건 증권형 코인의 길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이더리움은 애초 처음에 태생이 증권입니다. 증권형인데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NFT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할까요? NFT 처음 보시는 분을 위해서 NFT 이더리움 대체 그냥 NFT 대세 NFT 대체 불가 토큰 가상암호화폐란 뭐 이렇게 해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체 불가 토큰 작년에 전 세계를 어느 날 갑자기 동시다발적으로 언론을 장악했던 이 대체 불가 토큰 이걸 만들면서 이제 막 2, 3년 동안에 생태계가 확장되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이더리움은 원래 증권이었는데 비탈릭이 만든 증권형 코인이었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NFT가 생겨서 생태계가 확장이 되고 오픈시에 이 이더리움 생태계를 기반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는 소수의 권력의 힘을 벗어난 그래서 힘이 권력이 분산돼서 많이 이 코인이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증권형으로 볼 수 없다. 이건 상품으로 이미 바뀌고 있다. 이렇게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대장주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 작업을 한참 해대더니 작년, 올해, 재작년 엄청 지난 3, 4년 동안에 모든 전 세계 언론이 집중이 된 겁니다. 가상암호화폐 시장. 그렇게 해서 이 이더리움이 대장주가 된 거죠. 이제 이렇게 이제 물밑 작업을 쫙 해놓고 이제 한쪽에서 이제 빠져나갈 궁리를 지금 하고 있고 폭삭 망하는 수순을 지금 만들고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저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서 이 포스 증명 방식으로 전기세, 환경영향평가 예. 그러니까 얘가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거예요. 이제 환경영향평가 너가 채굴되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 채굴기로 인해서 전기세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전 세계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잖아 임마. 그렇게 해서 환경영향평가에서 지금 걸릴 것 같으니까 대가리를 쫙 짜내서 어느 날 갑자기 포스로 바꾼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고 난 다음에 반년도 채 안 돼서 그럼 얘는 또라이야. 이런 식으로 가면 이거 내가 또 내 힘이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이게 중앙화가 아니라 탈중앙화가 아니라 중앙화로 지금 바뀌고 있는 건데 이거 먹고 머리가 골치 아파요. 근데 얘가 왜 굳이 이런 그러니까 승수를 왜 뒀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그냥 글로벌 세력한테 그냥 낙점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걔네들이 하라는 대로 해.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조금 세월이 지나가면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 이더리움 이거 점점점 증권화가 된다. 탈중화가 아니라 증권화가 된다. 라는 얘기가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고 어느 날 갑자기 SEC에서 또 번복을 해서 너 증권 이러고서 낙점을 찍을 수 있는 이런 행위를 왜 굳이 목숨 걸고 할까요? 돈이 많아서 할까요? 나 4조 이상 벌었으니까 내가 이 코인 발행해 놓고 앉아서 4조 이상 벌었으니 내가 더 이상 이러고 막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일하고 다니는 거 복잡하고 힘들고 그러니 코인 발행해 놓고 나 이제 수조 원 주머니에 돈 들어 있으니까 나 몰라 그러고서 나가 자빠지는 작업을 할까요? 그건 뭐 여러분들의 선택이지. 아무튼 저는 그냥 제 생각을 얘기했을 뿐입니다. 너는 선택받은 인물이고
받은 것대로 누군가의 조정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니면 말고죠. 뭐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니까.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달이 비탈리 부테린의 실체가 나는 이렇게 흘러갈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니까, 블록체인 세상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앞으로 점점 더 확장되는데 미국이 여기서 얻는 게 무엇일까? 라는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던지고 싶은 질문입니다. 거기에 월가가 있고 월가의 뒤에는 블랙록이 있다. 그들이 만든 세상, 그들이 만든 것대로 비트코인이 움직이는 것이다. 비트코인이라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인물이, 그 가상적인 인물이, 그 히스토리가 세상의 신화를 만들었다. 그거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토시 나카모토가 뭐 엄청난 예지력이 있고 선견지명이 있어서 미국의 부동산이 폭락을 하고, 미국의 그 부동산이 폭락을 했을 때 그것으로 엄청난 떼돈을 벌은, 전 세계의 금융권을 장악한, 전 세계 대한민국의 국민은행, 농협, 수협 할 것 없이 하다못해 저축은행까지 뭐를 팔았는가, 그거 여러분들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아시잖아요. 서브프라임 사태, 모기지론, 그거를 은행에서 대한민국 불쌍한 국민들한테 다 덮어씌우기 시작을 했다. 이 주택 모기지론 사시죠. 그렇게 해서 수많은 투자자들이 재산이 작살났고요. 그리고 각 기업체, 회사들이 줄도산을 했었던 때가 바로 서브프라임 사태다. 그 모기지론을 만들어서 전 세계의 금융시장을 파괴를 시키고 엄청난 떼돈을 벌은 그 장본인이 바로 블랙록이다. 블랙록은 항상 그렇게 돈을 벌었다. 그래서 제2의 서브프라임 사태 모기지론을 또 한 번 만들어서, 나는 그게 비트코인을 만든 이유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끝까지 살아남을지 안 살아남을지는 이제 그들이 로비를 한 정치에서 결정이 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비탈릭 부테린도 그냥 일부 낙점을 받은 행운하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제 생각이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알게 되겠죠.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국민기업 관성입니다.